하니 머릿속이 새하얘지네요. 제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자면 저는 애들 아빠랑 결혼하고 산 20년 동안 이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을 하며 주부 겸 월급 없는 공짜 알바생으로 살다가 50살 들어서며 몸이 아파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요양 겸 이제서야 남편 내조만 하며 사는 진짜 배기 주부가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제가 결혼 후 3년 만에 임신을 했는데 그 당시 생전 해본 적이 없는 식당이란 업종에 뛰어들어 가게에 한두 평도 아닌 큼지막한 식당을 차려냈어요. 돈만 벌겠다며 갖은 고생을 다 했고 처음 한동안은 식당 장사가 정말 잘 되었어요. 상권이 밀집해서 다른 장사를 하는 사장님들부터 시작해서 참 자주도 저희 식당을 찾아오더라고요. 멋모르고 남편 따라 식당 일을 시작해서는 출산을 하면서 전후로 3달 딱 쉰 것 말고는 아이를 저희 친정에 맡겨놓기까지 하고서 남편을 따라 출근을 했습니다. 이 돈이 다 우리 돈이니까 따로 월급은 주지 않겠다고 하길래 무보수로 갖은 고생 다 하며 그래서 날랐고요. 그래도 점점 집안 살림이 나아지는 게 보였기 때문에 마냥 힘들게만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딱 그쯤 IMF가 터져버렸어요. 사람들은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식당 손님들도 정말 뚝 끊기더라고요. 손님들이 사장님들밖에 없었는데 그로 인해서 사업 말아먹는 사장님들이 죄다 식당으로의 발길을 뚝 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한참 돈을 모은 걸로 다른 식당도 차리겠다면서 이미 가게 임대 계약까지 다른 동네에 해버리고서는 인테리어 시공을 막 시작했던 남편도 결국은 수익은커녕 빚만 가득 지고서는 거의 2년가량을 꼼짝없이 그 빚에 묶인 채 당장의 돈을 갚기 위해 막노동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필 그 인테리어 시공업자도 돈을 다 받아놓고서는 사업이 망했다면서 도망가버린 바람에 저희 남편은 가게 2군데에 임대료를 낼 상황이 못 되어 결국 다 처분을 했고 그 돈으로 빚 갚고 애 하나 키우다 보니 바닥은 금방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극적으로 저희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게 되었어요. 보다 보다 딸내미 고생하는 꼴을 보기 힘들었던 저희 아버지가 기회 한 번 더 주는 셈 치면서 남편에게 이전과 같은 식당 하나를 다시 차려주셨고요. 그 돈 받으며 저희 남편은 아버지 앞에서 큰절까지 여러 번 올리며 고마워했습니다. 빌려주신 돈은 금방 갚아낼 거라면서 의지를 다지면서 다시 읽어낸 것이 지금까지도 성황리에 장사를 하고 있는 이 식당이에요. 여기서 저는 불과 3년 전까지 제 젊은 날과 남편과의 결혼 생활까지 모든 날을 다 바쳐서 일을 해왔고요. 그렇게 저는 둘째도 낳았고 첫째랑 둘째를 돈 걱정 없이 잘 키워내면서 두 아이들을 모두 성인이 되는 날까지 뒷바라지 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취직해서 좋은 회사 다니며 일 잘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지금 군대에 가서 얼굴 못 본 지가 꽤 된 상태이고요. 겉으로 봐서는 아이들도 잘 키워냈고 집안에 돈 줄인 식당도 장사가 잘 된다고 하고 저는 3년째 일을 그만하고 집에서 쉬고 있다고까지 하니 뭐가 도대체 걱정이겠냐고 의문을 던질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저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나한테 지난 IMF 때보다 더 지독한 시련이 닥칠 것이라고는 감히 생각해 본 적 없었고 든든한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도 그 나이 처먹은 남편의 머릿속에 다른 꿍꿍이가 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첫 시작은 지독할 만큼 오래되었어요. 지난 4년 전 평소처럼 가게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제 이름 석자를 부르더라고요. 야, 장미! 너 장미 맞지? 라면서 결혼하고 한 번도 제 이름을 불리운 적이 없다가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니 반가운 친구인가 싶은 마음에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니 저희 식당 구석편에 자리한 테이블에서 저희 또래 중년 남자들과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 친구의 얼굴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대학 시절에 잠깐 교양 과목을 같이 들었고 그걸 계기로 여러 번 캠퍼스 안에서 밥도 같이 먹은 적이 있었지만 남자친구 사귄다며 주변 여자친구들과 연락을 끊어버리더니 그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힘들다고 울고 불고 연락이 와서는 통화를 1시간이나 늘어지게 하던 나름 동기들 사이에서는 남자만 사귀면 남자에 환장하고 친구가 뭐고 거들떠도 안 보는 인정 없는 년이라 소문이 났던 그 여자애였습니다. 이름은 김예진이었고요. 대뜸 저를 보더니 반가운 친구를 보는 건지 아니면 가소롭게 비웃어주고 싶은 생판 남을 보는 건지 모르겠는 미소를 지어 보이며 너 여기 식당에서 일하니? 그 나이 먹고 식당에서 서빙하는 거야? 체력도 좋다 얘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순간 알아챘습니다. 얘가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제 모습이 불쌍하고 딱하단 소리를 돌려하는 거라는 걸요. 응, 몸뚱이 멀쩡한데 돈 벌어야지.
라고 말을 하니, 야, 너 내일 모레 쉰이야, 쉰. 정신 차리고 살아, 얘. 그러다 몸뚱이 아작하는 거 한순간이다. 알바에서 100만 원은 벌고 하는 소리야? 라면서 제가 돈이 없어서 몸뚱이 생각도 못한 채 돈 100도 못 벌고 이런 곳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투로 자꾸 저를 꼴같게 보는데, 아, 저도 사람인지라 그 친구 옆에 있는 남자들과도 눈이 마주치며 쪽이 팔리더라고요. 내가 겨우 이런 인성이 하찮은 애한테 이 가게가 우리 남편 가게라는 말을 해야 하는지, 그렇게 해서 내가 이 가게 사장 사무라는 걸 말한다고 애가 나를 조금 다르게 볼 건지, 인성 덜 자란 년을 앞에 두고서 짧게나마 고민이 스쳐가던 그 순간 저희 큰아들이 가게에 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하면서 저를 불러주더니 익숙한 듯 남편이 잠시 일하느라 자리를 비운 카운터에 들어가서는 자기 노트북을 켜서는 뭘 하더라고요. 그냥 그런 식으로 자주 가게에 놀러와서 일손 필요하면 돕거나 지 하고 싶은 거 와이파이 연결해서 놀던 아이였습니다. 그러자 친구 옆에 있던 중년 남성들이 "아, 여기 사장님이셨어요?" 라면서 그제서야 저를 보며 놀란 듯 말을 걸었고, 그러자 에이진이 그년도 "아, 여기 니네 가게야?" 라면서 주변에 테이블 빈 곳이 하나 없이 꽉 차 있는 가게 안을 보고서는 입을 다무지 못하더라고요. 그 꼴이 너무 우습고 가소로워서 "응? 100만 원이 뭐니? 얘 용돈도 아니고 여기 한 달 수익이 1000단위인데?" 라는 말과 함께 호련히 그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날 후 일하면서 그년이 또 식당을 찾아와 뭘 또 속 뒤집어지는 말을 던지지 않을까 싶어 괜히 신경이 쓰였고, 거울 속 내 꼬라지가 정말 너무 하찮고 나이 들어 보인다며 괜히 얼굴에 분칠도 더 해보게 되었어요. 하루는 제가 식재료를 사오느라 가게 출근이 늦은 적이 있었는데 애진이 년이 저희 식당에서 남편이랑 얘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남자친구가 아니라 어디서 껌 좀 씹은 것 같은 어르신 한 분을 데려와서는 제 남편이랑 키득거리다가 가게로 들어오는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걔가 저를 보자마자 대뜸 "야, 여기 네 가게 아니라며? 네 남편 가게라며?" 라고 하더라고요. 남편 가게가 20년 넘게 같이 살고 일한 마누라 가게이기도 한 거고, 이 가게 차리는 데 필요한 돈을 다 우리 부모님이 주셨으니 내 가게라고 해도 무방한데 왜 그걸 굳이 네 가게인지 아닌지를 정의하면서 제 앞에서 그따위로 말을 하나 싶었습니다. 인사도 건너뛰고 남의 가게에 와서 명의 따져대고 있는 친구가 같잖아서 "그게 왜?" 라고 받아치니 "된장찌개 하나 정도는 그냥 줄 수 있지?" 라면서 그 와중에 말을 돌려서는 서비스를 달란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나이 처먹고도 친구 우습게 하는 건 여전하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후에도 친구가 저희 가게를 제법 자주 찾아왔습니다. 꼭 손님이 없는 이른 시간대, 제가 출근을 하지 않는 그 이른 시간대에 찾아와서는 남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도 자주 목격을 했고, 신경이 쓰이긴 했고 무슨 말을 나누는가 싶기도 했지만, 남편은 제 친구니까 잘해줘야 하지 않겠냐는 말만 하길래 제가 괜한 생각을 하는가 싶었습니다. 솔직히 전 친구의 지난 대학 시절을 떠올려 보면 쟤가 남자를 마음만 먹으면 꼬신다고 달려들고 매달리는 짓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을 했는지라 내심 불안했거든요. 그렇게 갑자기 나타난 친구 녀석 하나 때문에 가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째 몸보다 마음이 더 피곤해지는 듯 했는데, 3년 전에 갑자기 관절이 너무 아파서 무릎 수술을 한 번 하고 난 후로는 일을 쭉 쉬게 되었습니다. 저희 자식들도 절대로 일하지 말라고 한사코 말리는 바람에 남편도 더는 우기지 못한 채 알바생을 추가로 고용했고, 저는 결혼하고서 처음으로 휴식다운 휴식을 가져보면서 진짜 주부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간은 무보수로 일을 해왔었고 남편이 살림에 필요한 돈은 다 알아서 지불을 해줬던 바람에 뭐 하나 제 손에 닿은 게 없었는데, 50이 되어서 제가 이 짓을 하나둘 배워가며 하고 있더라고요. 나름 휴식을 취하면서 살다 보니 친구도 자연스럽게 잊혀지게 되었고, 그러다 아주 가끔씩 저희 남편한테 제 연락처를 물어봤는지 저한테 "너 왜 요즘 안 보여?" 하는 문자를 친구가 보내오는 걸로 봐서는 아직도 우리 가게 단골로 자주 찾아오고 있구나 싶긴 했죠. 그렇게 저를 찾는 연락이 오면 "집에서 놀아 이제" 라며 배알 좀 꼴리라고 답장도 해봤고요. 뭐 그런 답장 보내면 친구는 언제나 그랬듯 답장 없이 문자를 씹곤 했습니다. 그런데요, 한창 소식이 없고 또 손님으로만 쭉 찾아오고 있는 줄 알았던 친구가 얼마 전 저희 가게 앞치마를 메고서 자기 카톡에 프로필 사진을 걸어놨더라고요. 아니, 하고 많은 사진 중에 남의 가게 앞치마를 맨 사진을 프로필에?
보통 같으면 가게 홍보해주는 거라면 좋아를 할 텐데 이 친구 짓은 참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뭔가 제 직감도 그리 좋지 못했고 말이죠. 그래서 하루 날 잡아 갈까 말까 하다가 오래도록 자리를 비웠던 식당에 가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회사를 다니니 식당에 신경을 못 쓰고 있고 작은 아들도 군대에 있어서 식당 근처를 가지도 못해서 우리 가족 중에 식당에서 계속 장사를 하고 있는 건 남편 하나뿐이었고 그래서 모처럼 오랜만에 찾아가 직원들 맛있는 것도 사주고 사기 좀 드높이겠다며 손에 우리 식당에서 안 파는 간식거리를 좀 두둑히 챙겨왔어요. 퇴근하고 집 가서 먹으라 하려고 말이죠. 그런데요, 가게에 들어가자마자 제가 정말 기겁을 할 수밖에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글쎄 제 친구가 저희 가게 안에서 남편이랑 둘이 앞치마를 메고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 남편 옆에 내가 아닌 그년이 저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제 가게에 고용이 된 채로 직원이 되어서는 남편이랑 농담 따먹기라도 하고 있는지 한박 웃음을 지으며 가게에 있다가 저를 맞이하는데 순간 얼음장이 되어버렸어요. 너 지금 내 가게에서 뭐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니 남편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면서 중간에 끼어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친구가 나서서 대답하더라고요. 나 여기서 일해. 몰랐어? 오빠 미희한테 말 안 했어? 라고 말입니다. 내 남편한테 친하지도 않은 원수 같은 친구가 오빠라며 직원으로 들러붙어 있다니. 그런데요, 더 웃긴 건 친구가 그러더군요. 야, 네 남편 가게를 왜 자꾸 네 가게로 가는 거야? 사장한테 정식으로 허락받고 일한다는데 네가 옆에서 왜 그래 사람 무안하게? 라고 화를 냈어요. 오히려 듣고 보니 맞는 말인데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도리라는 게 있지. 친구 남편 가게인 걸 뻔히 알면서 친구한테 한번 말을 하지도 않고 사장이란 사람이 나하고 남도 아닌 내 남편인데 내 남편 앞에서 네 거, 내 거 자꾸만 저번부터 가려내기를 하는 친구의 의도가 너무 불순하더라고요. 근데 이 나이 먹고 남편이 바람이 난 거라 확신을 하고 의심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말이죠. 혼자 교양 떨고 참고 인자하게 굴기에는 정말 그날 이후 마음이 너무 들쑥날쑥했습니다. 출근하는 남편을 봐도 퇴근하는 남편을 봐도 이 사람이 어제 내가 알던 사람이 맞을까 싶어 불안한 마음이 들고 그러다가 정신병이 나게 딱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제가 남편의 가게 안에 소형 카메라 한 대를 설치하게 된 계기가 생겨버렸습니다. 친구가 가게에서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는 부쩍 자주 가게를 할 일이 없이 나가게 되었는데요. 가서 저는 남편이 배려해주니까 카운터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일을 하고 친구는 제가 했었던 서빙 일을 맡아서 바쁘게 돌아다녔죠. 그런데 이 친구가 가끔 카운터 일을 알고 있는 듯이 행동을 하곤 했어요. 제가 카운터 캐시하는 열쇠가 어딨냐고 찾고 있으면 여기 넣어놨어 하면서 저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앉아서 TV를 보고 있으면 거기 있으면 꼭 졸립더라 라면서 마치 앉아서 일을 해봤다는 듯 말을 하고 말이죠. 저희 부부가 여태 계속 일을 하면서 거의 규칙처럼 정해놓은 게 몇 가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알바생한테 절대로 카운터를 맡기지 않는 거였거든요. 돈 관리는 전적으로 가족들이 알아서 돌아가며 하든 책임지고 혼자 하든 관리를 하는 것을 룰로 정해뒀습니다. IMF 터졌을 때 직원이 저희 가게 캐시를 들고 튀어버린 바람에 그날의 쓰라린 기억으로 인해서 돈 관리는 더욱 철저하게 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런지도 모르겠는 친구가 카운터 의자에 앉았다고? 게다가 캐시어는 열쇠 위치까지 알고 있고 머릿속이 순간적으로 쎄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떤 날에는 주제넘게 네가 좀 나와서 서빙을 해. 나도 좀 앉아서 일해보자. 하면서 저한테 어디서 일을 해라 마라 시키기까지 하고 말이죠. 쟤가 누구 백을 믿고서 저렇게 알바를 하며 나대는 것인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 궁금증이 의부증 뭐 이런 걸로 넘어가기 전에 빨리 뭐라도 알아내야겠더군요. 더군다나 가게에 분명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카운터에서 카메라 녹화본을 확인하려 하자 그게 주기적으로 삭제가 되어 있는 것까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최근 삭제일이 바로 며칠 전이었던 식으로 계속해서 누가 삭제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한 순간 아차 싶었죠. 내가 분명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큰아들한테 정말 조심스럽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엄마가 필요한 거니 카메라 같은 거 식당에 좀 설치해달라고 말입니다. 뭘 사야 하는 줄도 모르고 어떻게 설치를 해야 하는 줄도 몰라서 부탁을 한 건데 아들은 아빠 식당에 무슨 일 있어? 라면서 불안한 듯한 눈빛을 보내다가 결국은 엄마 뜻대로 해주겠다며 어디서 혼자 인터넷을 막 뒤지더니
설치할 필요도 없는 볼펜같이 생긴 소형 카메라 하나를 샀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이 넘도록 저는 웬만하면 카메라를 놔뒀다는 것을 잊은 채 살아가려고 괜히 집에서 이불 빨래를 하고 그릇을 다 꺼내 다 닦아가며 벼랑간 집안일이란 일은 다 사서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저희 아들이 녹화 용량이 많아 더는 저장이 안 될 수도 있다면서 먼저 카메라를 확인할 거냐고 물어보는 바람에 그래 보자 라는 말과 함께 둘이서 가게를 찾았습니다. 늦지막히 가게 손님들이 다 빠진 시간에 가게로 아들과 함께 가자 남편, 그리고 주방 이모님들, 그리고 친구까지도 이 시간에 어쩐 일이냐고 반가운 반, 당황한 반인데 저는 신경 쓰지 말고 마감 빨리 하라며 특히 친구에게는 더 매정히 일하라며 재촉을 했죠. 남편도 저와 아들이 같이 들어오니 괜시리 긴장을 한 듯하고 친구는 긴장한 남편 눈치를 보면서 입을 꾹 닫고 일을 했고요. 결국 그러고서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모든 일이 끝났는지 사람들이 하나둘 퇴근을 알리며 가게 밖으로 나갔는데 주방 이모님이 가게를 나가시다 말고 저를 잠깐 손짓으로 부르시더라고요. 혹시 다 알고 온 거야? 오늘 확 터뜨리려고? 라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물어보며 제 눈치를 살피시길래 뭘 다 알고 왔다는 건가요? 라며 모르겠다는 듯이 표정을 지으니 아이고, 내가 실수한 거 아닌가? 라면서 말을 한참이나 못 이으시더라고요. 오래도록 함께 일해오며 저를 따로 불러내 뭔가 일에 대한 투정을 부려본 적도 없었고, 이렇게 사적인 대화 자체를 나눠본 적도 없었을 만큼 일에 칼같았던 분이신데, 저한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에 상당히 이상함이 느껴서 더 훅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하면서 궁금해 죽겠다는 듯 자꾸 질문을 던질 순간 밖에서 남편이 퇴근들 안 해요? 하면서 저희들을 부른 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서 제 친구까지도 저희 두 사람을 불현듯 빤히 쳐다보는데 이모님이 눈치가 보였는지 어쩔 수 없던 표정을 지으며 입을 꾹 다문 채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와 눈이 한번 마주쳤는데 왜인지 저 두 사람을 밖에 있는 남편과 친구를 싸잡아서 가리키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할 말이 있다면서 남편과 친구에게 두 사람 퇴근 안 해? 오늘 내가 마감하고 갈 테니까 먼저 들어가 봐. 라면서 그 둘을 보냈고요. 이모님과 아들과 셋이 어느 순간 똘똘 뭉쳐 있었어요. 아무래도 우리 아들내미도 식당에 들어와 보니 엄마 친구라는 사람이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게 그리고 뭔가 남편과 그 친구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제가 아무 소리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둘을 의심하며 저희 쪽에 서서는 경계 어린 눈빛으로 지 아버지랑 제 친구를 보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친구는 뒤가 많이 캥기는 건지 자꾸만 가게를 들여다보고 한참을 밖에서 서성이다가 결국 친구는 혼자 퇴근을 해버렸고 남편은 자기도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해야겠다면서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제가 가게 문을 확 닫아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희 이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글쎄 저 둘이 꼭 가게를 다 마감하고 나서도 절대로 먼저 퇴근하는 법이 없었어. 꼭 둘이서 뭔 짓을 하는지 가게에 남겠다면서 일이 다 끝난 게 내 눈에 훤히 보이는데도 일이 남았다는 말을 하면서 둘이 가게에 남더라고. 나도 이제 늙어서 일을 그만둬야 할 판인데 이왕 그만두는 거 그간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자기한테는 꼭 말해주고 싶었어. 라면서 저희 남편과 제 친구 사이에 뭔가 의심 가는 정황이 포착되어 왔다는 소리를 용기내어 해주시더라고요. 살떨리는 심정으로 아들을 쳐다보자 아들은 제 뜻을 이해한 건지 가게 안에 숨겨둔 소형 카메라를 꺼내왔습니다. 그 바람에 이모님도 놀라셨고 가게 밖에서 유리창 안으로 훤히 들여다보고 있던 남편도 화들짝 놀라했어요. 문을 열어달라 막 성화를 부리는데 저희 아들은 사실 엄마, 나 여기 오는 길에 카메라에 찍힌 거 다 보고 왔어. 라며 갑자기 고백을 하더라고요. 충격받은지도 모르고 안 봐도 된다고 그냥 일부만 보고서 나머지는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다 뭔 소린가 싶더군요. 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 그냥 그 카메라 녹화 보니 자동으로 연결되어 보여주는 아들의 핸드폰 화면을 뚫어져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모님과 둘이서 동시에 이런 잡것들! 이라며 그간 식당에서 진상들한테나 몰래몰래 쓰던 욕짓거리를 해가면서 둘이서 씩씩대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글쎄 그 화면 안에는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식당 안에서 친히 불까지 끄고는
겨울이 춥다며 카운터에서 제가 덮으려고 산 담요를 식당 바닥에 깔고서는 한바탕 옷을 벗고 뒹굴어대는 두 연놈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식당 바닥 위에서 뭐가 그리 급했는지 똥물 새끼 마냥 서로 고기 냄새 다 배어있는 옷을 벗어놓은 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누워서 덤벼대는데 식당 밖에 가로등불이 많아서 그런지 불이 꺼져 있는 식당인데도 남편과 친구네의 몸뚱이가 정말 훤하게 다 보이더라고요. 제가 보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질 듯 주저앉아 버렸고 영상을 멈춘 아들은 깊은 한숨과 함께 저를 이모님께 잠시 맡겨놓은 뒤 밖으로 나가서 남편을 데리고 들어오더라고요. 아빠, 여기 카메라에 아빠랑 그년이 가게 안 CCTV에 삭제하는 것까지 다 찍혀 있어. 아빠랑 그년이 엄마 담요로 이 가게 안에서 한 짓거리들까지 다 찍혀 있고 이 가게 외할아버지가 차려주신 거잖아? 아빠는 엄마한테 이런 쓰레기 짓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잖아. 라면서 차분히 말하던 아들 눈에 어느새 눈물과 분노가 서려서는 지 아버지 멱살을 잡아 끌고선 제 앞에 억지로 무릎까지 꿇리는데 남편도 아들내미 화난 모습에 겁을 먹었는지 내가 잠시 일하느라 여자에 미쳤나 봐. 자꾸 옆에 보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진짜 정신이 돌았나 봐. 하면서 뒤늦게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옆에서 이모님은 한결같이 남편에게 욕을 퍼부어주고 계셨고 살다 살다 너 같은 쓰레기 같은 사장놈은 또 처음 본다 야. 지옥불에 떨어져 버릴 퍼러지 같은 놈. 이라며 머리통을 한 대 갈겨주셨습니다. 이제 그만둘 거라 너는 사장도 아니라는 말과 함께 말이죠. 저는 더 말을 섞고 싶지 않았어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해줄게. 네가 뿌린 씨앗이 재앙이 되는 걸 보게 해줄게. 라면서 그 카메라를 집어들고 아들의 부축을 받은 채 가게를 나섰습니다. 이 나이 먹고 남편 놈이랑 주먹질을 해봤자 제 뼈만 으스러질 테니 몸은 사렸고요. 이 나이에 돈과 명예 말고 더 중요한 것은 없었기에 특히 제가 아는 남편 놈한테는 그게 최고였기에 저는 그 다음날 가게를 처분한다는 사실을 그 동네 가게 사장님들 모임방에다가 알렸습니다. 남편 놈이 직원이랑 가게에서 그짓하다 걸린 바람에 애초에 이 가게에 100% 투자를 하고 지분을 가진 저희 아버지의 딸인 제가 가게를 처분할 거라고 남편은 당분간 이혼 소송으로 많이 바쁠 테니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단체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저는 이모님의 응원과 아들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서 남편에게 그간에 재산분할 청구와 더불어 이혼 소송을 걸어버렸고 친구들에게도 소송의 화살을 쏴버려 상간녀로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하라는 위자료 소송을 걸었네요. 그런데요 막상 소송을 걸고 나니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집안부터 멀쩡한 가게까지 완전히 풍비박산을 내버렸던 그년이 글쎄 유부녀였고 이미 바람을 피워서 전 남편한테서 이혼 소송을 당해 소송전을 하던 중이었더라고요. 인연이 글쎄 바람 한번 피우고 이혼당한 것도 모자라서 그 사이 제 남편을 물어서는 취업까지 하고서 내 남편과 바람을 피우던 중이었습니다. 그걸 몰랐던 남편은 저게 양다리였어? 라면서 친구한테 갖은 욕을 퍼부으며 지들끼리 불륜에 불륜이었냐는 싸움질을 하고 있는데 그 꼴이 어찌나 못나고 볼품없어 죽겠던지요. 아들이랑 같이 혀를 내두르면서 남편과는 완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던 오랜 결혼 생활에 미운 정마저도 뚝 떨어져 버렸네요. 어차피 가게 처분하고 재산 분할을 해봤자 저희 아버지 돈으로 일궈낸 가게였고 여전히 그 가게 명의가 저희 아버지여서 제 수중에 들어오는 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상간녀 유자료까지 더하면 충분했죠. 대신 남편은 그 사이에 친구년 전 남편한테 이중으로 또다시 이혼 소송 전부터 알고 지내며 불륜을 피운 놈이라는 오해를 받으며 상간남 소송에 걸려버린 바람에 판결이 어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저기 소송당하고 해결하느라 가게 일할 때보다 어째 더 바빠진 듯 하고요. 아니 더 확실히 말하면 그 사이에 아주 폭삭 노화가 찾아온 듯 하더라고요. 불쌍한 우리 남편 평생을 가게 일만 하다가 좀 일탈을 한 것 같은데 평생 일궈온 가게마저 집 불륜으로 동네 소문나 말아먹고 와이프한테 도로 뺏기고 급기야 애들한테 버림받고 이혼까지 말년에 당해버렸으니 불륜의 대가가 이 얼마나 참혹하고 냉정하단 말입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인생이니 부디 남편이 참회하고 또 자신의 죄를 인정한 채로 남은 노년이라도 사람답게 살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 마늘 쑥 먹고 사람 되는 거 바라지도 않으니 사람 행세는 하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